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을 처지에 몰렸습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제 협회 주장인 정몽규 회장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관련 내용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좀 적나라한 평가들이 좀 쏟아진 것 같거든요. 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전술 준비가 부족했다, 선수를 발굴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팀 내부 갈등 파악하지 못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네, 이런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해야 될 얘기들을 전부 다 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이 화상으로 참가한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네. 이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했고요. 1시간 정도. 예. 질의응답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클린스만 감독은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스만 감독이 퇴장한 이후로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적했던 내용들 그리고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거론이 됐고요. 예. 이에 대한 결론으로 더 이상 축구 대표팀을 이끌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 결론을 협회에다가 보고를 했고요. 이제 최종 네. 결정은 정몽규 회장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몽규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아무래도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한 상황에서 이를 좀 거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거부하기가 쉽지 않죠. 네. 만약에 그럴 리는 없다라고 보는데 정몽규 회장이 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거부해서 유임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커다란 사태를 키우게 되는 단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예. 보고요. 이런 것들을 정몽규 회장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경질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좀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화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거 아닙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8일 아시안컵이 끝나고 난 뒤에 선수단과 함께 입국을 했죠.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클린스만 감독이 그 입국 당시 시점으로 이 다음 주에 일단 그 아시안컵 결과를 분석하고 이 다음 주 정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택에서 휴식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우리 선수들 뛴 거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틀 만에 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것도 협회하고 협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출국한 거였었거든요. 저는 이제 최악이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번 클린스만 감독뿐만이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만 보더라도 히딩크 감독서부터 쭉 역대 감독이 전부 다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에 다 비판을 받았죠. 아, 그럼요. 그리고 개막 전까지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16강에 올라갔던 벤투 감독도 월드컵 개막 전까지 비판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비판은 대부분 다 그 경기력에 관한 그 전술적인 부분에 관한 이 기술적인 전술과 선수 기용에 관한 비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클린스만 감독은 역대 최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술적인 비판을 넘어서 태도와 자세 문제까지 올라갔죠. 예. 나는 왜 비판을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들 전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 재택근무 논란이 일었을 때 아시안컵에서 평가를 받겠다. 아시안컵 결과 보고 얘기하라. 그 얘기를 끄집어서 질문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분석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분석할 때가 됐는데 협회와 협의하지도 않고 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런 자세가 드러났고요. 또 결정타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충돌까지 보도가 됐죠. 결정적으로 또 대표팀 관리까지 되지 않았다. 역대 모든 감독들이 대표팀 맡고 난 뒤에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고 다 기술적인 문제였었고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 역대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예. 의무라고 명시화돼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무로 명문화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시안컵에 대한 이 그 분석이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위원회 회의 자리인데 예. 대표팀 감독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회의가 오는 게 길어졌는데 첫 번째 회의의 순서가 각 그 경기 출신 위원들이 대표팀 감독에게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작전을 펼쳤는지 이 얘기를 먼저 들어야지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화상으로 연결은 됐지만 애초서부터 이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에서 화상 연결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건지 예. 아니면 뒤늦게 분위기 파악한 축구협회가 화상으로라도 연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화상 연결을 한 건지 이조차도 좀 의문스럽죠.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물론 이제 의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마 협회 차원에서도 지금 뭐 국민 여론도 좀 좋지 않고 이번 아시안컵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 같이 이제 현장에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분명 그러니까 전했을 것 같은데 예. 참석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글쎄요, 이걸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태도와 자세 논란이 나오는 거고요. 예. 축구협회와 협의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대로 미국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전력강화위원회가 언제 열리니까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리뷰를 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렇게 전달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축구협회가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이 선수단 관리 문제점 드러났고요. 그리고 협의하지 않고 미국으로 간 것만 보더라도 축구협회에서도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또 우리가 또 여실히 알 수 있죠. 예. 이번 이제 그 회의 이후에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 말씀을 해두신 또 선수들 간의 충돌 문제 이 부분과 관련된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브리핑의 이야기를 좀 듣고 다시 좀 대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선수단은 뭐 핑계를 댄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술 부재에 대해서 그럼 인정을 안 했나요, 감독이? 전력 강화 위원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듣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 간의 불화가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역대 감독의 인터뷰 중에 예. 종목을 불문하고요. 제가 이제 가장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능력 없는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지고 난 뒤에 패배하고 난 뒤에 선수 탓하는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선수들을 모아서 훈련하고 연습을 시켜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감독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감독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 충돌은 예. 지금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 탁구는 일종의 하나의 도화선이 됐고 갈등이 이전서부터 계속 불거져 왔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걸 보면 모든 감독들이 전술이나 이 기술 이전에 첫 번째로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단합이잖아요. 그 선수들의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감독들은 선수들과 사우나를 주기적으로 같이 하고 또 어떤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형님 리더십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수들의 단합을 강조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조차 제대로 감지해내지 못하고 선수들의 그 충돌이 벌어지는 그 식당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도대체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은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어떻게 해냈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자, 상당히 좀 이건 대조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표팀 선수단 불화가 경기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전술 부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조별리그 3경기 그리고 16강, 8강전, 4강전까지 우리 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모든 경기를 모든 전문가들과 온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전술이 있었다 없었다, 선수경이 어땠다, 그리고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도 선수 로테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축 선수들이 혹사를 당했다, 미드필드가 약했다, 이런 얘기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입국 당시에도 이 클린스만 감독은 내가 왜 비판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예. 이 4강이 실패한 성적이라고 판단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승패가 아니라 이 한국 축구 대표팀으로서의 어떤 그 기대했던 경기력, 우리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펼쳐주는 그런 경기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스스로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모르거나 외면했기 때문에 이후에 더 화를 클린스만 감독이 더 스스로 키운 면도 있죠.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우승을 바라고 이기는 것은 그건 하지만 예. 우리 축구 팬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졌지만 잘 싸웠다, 이 젖잘싸를 항상 보여주고 또 여기에 감동받는 우리 수준의 축구 팬들이잖아요. 이 클린스만 감독은 이 그 경기력과 경기 내용에 관한 얘기는 도외시하고 그냥 승패만 가지고 4강인데 내가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머물렀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죠. 예. 자, 만약에 이제 경질을 하게 된다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위약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약금이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뭐 1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큰 금액 아닙니까? 큰 금액이지만 축구협회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예. 예를 들면은 위약금 100억 원 정도가 뭐 적지는 않은 금액이고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죠. 그런데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가면서 피파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1,45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9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가장 이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역시 위약금이다, 뭐 예산이다 이것보다도 대표팀의 그 경기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교체 필요성이 있다. 그럼 감독을 교체하는 것이 대표팀의 이제 경기력을 유지하는 방안인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가정의 그 예산들이 많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성적이 좋으면 우리가 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서 피파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이로 예. 인해서 대표팀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이 A매치 경기가 완전 매진이 되고 축구협회 마케팅의 수입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위약금 때문에 우리가 이 감독을 경질 못하고 계속 이대로 대표팀이 비난받는 팀으로 전락해 있는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벌어지는 A매치 경기에 몇 명이 들어올지 예측하기가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면으로 보더라도 감독 교체의 가장 본질은 대표팀 경기력을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이다. 그리고 대표팀의 경기력이 올라가서 기대만큼의 플레이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예. 의외로 또 더 많은 예산적으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이제 경질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대안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지금 이제 임시 감독 체제로 물론 이제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월드컵 예선이 있기 때문에 임시 감독 체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시 감독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다음 후임 감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또 이 일종의 감독이 정해질 때까지 원포인트 릴리프 형식의 이 감독인데요. 그리고 당장 3월 달에 이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 선수들을 가장 잘 아는 감독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홍명보, 김기동, 또 최용수 같은 K리그에서 일종의 검증을 마친 감독들에게 대행 타이틀이 주어질 것 같고요. 예. 이 대행의 역할은 역시 정식 감독이 선임이 될 때까지이고 후임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정말 축구협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은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이 벌어지니까 또 다급하게 생각해서 일 처리를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도 그동안 외국인 감독을 계속 선임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축구협회가 이 감독 개개인을 향해서 오파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감독도 그 에이전트가 다 있거든요. 메이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볼 시간을 가져야지 되고 예. 우리가 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계적인 감독들이 예를 들면은 아무리 세계적인 감독이라 하더라도 월드컵 8강 이상의 팀들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강 이상, 4강 이상의 성적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16강에 도전하는 팀 정도라고 한다면은 예.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16강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캐리어를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매력적인 팀일 수도 있겠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게 다급하다, 시급하다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룰을 범해서는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선수단 불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진실 공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강인 선수 측에서는 이제 자신이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는 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글쎄 어떻게 좀 보세요? 진실 공방으로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확대되면 안 되겠죠. 예, 예. 또 당장 3월에 다시 만나서 경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애초에 그 사과문을 SNS에 올렸다가 이제 추후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예, 예. 그 해명하는 글의 그 요지는 나는 그 주먹질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탁구는 그 전에도 계속 했었다. 그리고 고창급 선수들도 탁구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보다도 사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문제가 됐던 선수들끼리 만나가지고 이해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풀어질 일입니다. 풀어질 일인데 제가 오늘 좀 그 예민하게 봤던 지점은 이강인 선수 본인이 글을 올린 게 아니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이 변호사가 글을 올렸거든요. 예, 해명을 예. 하고요. 이것은 조금 좀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대리인인 변호사가 해명을 했다는 것은 추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면은 법률적인 검토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과 이걸 법률적으로 풀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정말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심각해지는 것이죠.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도 아니고 선수들끼리 협회 차원에서 또 이 축구계 선배들이 나서서 선수들끼리 화해하고 원복이 되기를 좀 바라는 심정입니다. 예. 아마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많은 이제 국민들이 좀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월드컵 2차 예선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좀 잘 수습됐으면 하는 바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제 불화 소식이 이게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 먼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인정했다라는 이 부분은 글쎄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은 저는 일각에서 좀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지금 웃으면서 봤습니다. 그 기사들은 왜냐하면은 네네. 저는 이 뉴스 처음 나왔을 때 먼저 들은 생각이 축구협회가 이거는 정말 대응을 잘 해야지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네. 뭐냐면 이게 식당 바로 옆에 있는 탁구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많았다. 이거를 어설프게 대응해서는 숨기려고 한다면은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수습에 나서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축구협회가 실제로 빠르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빠르게 이걸 확인해주고 인정을 했느냐? 그리고 왜 영국 언론에서 먼저 이걸 보도를 했느냐? 그래서 제보한 게 클린스만이나 아니면 클린스만 감독이나 아니면 정몽규 회장이 제보한 게 아니냐? 그리고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선수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너무 나간 상상력이라고 보고요. 선수들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충돌이 보도가 되면서 저는 클린스만 감독을 더 경질하게 된 결정타였다라고 보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그냥 화를 입었다라고 보고요. 또 클린스만 감독 경질되면서 결국에는 정몽규 회장이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수습하는 단계에서 도대체 누가 어떤 경로로 감독을 선임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일종의 그 지나친 게 음모론이라고 저는 보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아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빨리 이제 이런 선수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이제 한 팀이 돼서 월드컵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과 축구 팬들이 애정을 갖고 축구 대표팀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는데 예. 오늘도 뭐 그 전혀 관계없는 오상혁 선수나 심지어 이 대표팀에서 뛰지도 않았던 이승우 선수 SNS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그 악플 달고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를 맞습니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전한 비판까지는 선수들도 감당할 텐데 근거 없이 그리고 감정에 치우친 어떤 그 너무 나가는 비난은 우리 선수들의 심리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 절차에 따라서 그러기 감독 선임될 거고 다시 새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감독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원팀을 만든다는 형식은 취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부디 이 감독이나 축구협회가 주선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들 그리고 고참 선수들과 이 어린 젊은 선수들의 마음을 녹여서 진짜 원팀이 될 수 있는 이런 안 보이는 듯의 노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